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법이 권력에 따라 작동하면 사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법이 권력에 따라 작동하면 사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지키자 대한민국. 민주당 돈봉투 사건 2심에서 저는 무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했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1심 저는 무죄. 이재명의 못다한 재판에는 그간 방어권 보장, 충분한 심리가 강조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신속, 정리, 조기 결론이 거론됐다. 같은 법, 같은 사법 절차가 사람과 진영을 가려 달리 집행되고 유무죄가 결정된다면 법은 더 이상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법이 권력에 따라 선택적 작동을 할 때 사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당장은 일부 정치인이 대상이겠지만 독재의 역사는 정치인에서 경제인으로 또 국민으로 포갑의 범위가 항상 넓어져 왔다. 이 싸움의 진영의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 이 싸움은 진영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자기 안위를 내려놓을 용기 있는 정치인과 진영을 넘어선 국민의 각성이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한다면 막을 수도 지킬 수도 이길 수도 없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한다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다면 막을 수도 지킬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자기 안위를 내려놓는 진정한 용기, 그런 또 진영을 넘어선 그런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이 5명 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그야말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도 무려 10년의 중형을 지금 선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지금 공격의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 재판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지금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법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그건 사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그거는 심지어 판사도 아닙니다. 검사든 판사든 말이죠. 그거는 언제나 같은 잣대로, 같은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때 정말 용기 있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용기 있는 판사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진정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영을 넘어서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좌파로 가는 사람들도, 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자기가 이긴 것 같고 어쩌면 달콤할지 모르지만, 금방 말했듯이 이런 사법의 잣대가 그때 흔들린다면 처음에는 정치인들에게만 그렇게 작동되겠지만 나중에는 경제인들에게도 그렇게 작동되고 나중에는 국민 모두에게 그렇게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진영과 사람에 대한 판결, 진영과 사람에 따른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파진영인가 좌파진영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거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10년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유무죄가 달라지고 양형 판단이 달라진다면 그때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결국은 국민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이재명이 가장 잘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 살리자고 사법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분탕질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을 이 폐기 처분하는 거,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없애는 거, 이것도 결국 자기 살자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의 수사를 막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자기한테는 도움이 뭐 일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국을 망칠 겁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찰과 검찰, 법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건데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뭐 전관 예우,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또 인사 문제라든가 진영에 따라서 이런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를 갖다가 견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검찰청 폐지. 그럼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한테만 가잖아요. 그럼 경찰이 사건을 갖다 키울 수도 있고 암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기소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수사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기소권만 있는 거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걸 가지고는 기소할 수가 없어. 근데 수사를 갖다가 조금만 더 증거를 찾아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냥 경찰이 올린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경찰한테 이걸 좀 더 이렇게 합시다라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할 수가 없어. 이게 뭡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판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하나의 판단하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가 검찰은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기소하는 사람이니까 기소는 뭐야? 판단이잖아. 판단해가지고 기소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럼 법원은 뭐야?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단하는 사람. 그럼 다 판사야. 법원에 앉아있는 사람도 판사고 검찰청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제 판사야.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를 맡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사를 갖다가 일부러 키운다든지 일부러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둔갑시킨다든지 내지는 이 가해자를 봐주기 위해서 덮어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치인 범죄 같은 거 덮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경찰에서 덮어버리면 검찰에다가 얘기하면 되고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덮어버릴 것 같으면 그래도 경찰에다 얘기하면 되고 이런 어떤 약간의 견제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결국 이거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천국이 되는 거야.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천국이 됩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검찰만 없으면 국회는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찰만 없다면 국회는 할 만하다. 그렇죠. 국회는 이게 완전히 갑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갑이야. 다만 국회의원이 갑이 아닌 곳이 검찰이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돈 좀 얻어먹었다가 걸리면 나락가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이 없어지니까 그럼 경찰이 국회의원을 수사하면 되지 않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 경찰은 말이죠. 지금 이런 거예요. 검찰은 예를 들어서 검사하다가 옷 벗어도 변호사하고 얼마든지 먹고 살 방법이 있었지만 경찰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수사하다가 만약 옷 벗게 되면 뭐 할 겁니까?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자신 있게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기소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수사권밖에 없어. 수사권밖에 없는데 내가 자신 있게 수사를 했어. 그런데 검찰에서 이게 불기소가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럼 나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수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이래버리면 나만 그냥 똥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정치인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이죠. 피레미만 남게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이렇게 되면은 힘 있는 놈들, 특히 정치인 놈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안 받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언론이거든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비리 같은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언론도 입틀막을 통해가지고, 언론도 이제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 아니야? 언론 입 틀어막고, 검찰청 없애고, 그리고 사법부 힘 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치인 세상이 되는 거지. 국회의원, 정말 국회의원 같이 좋은 것이 없게 되는 거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두려운 것은 지금 김병기처럼 내부 폭로인데, 그런 건 이제 적당히 또 무마하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망주가 들었다는 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응원해 주시고요. 222번으로 응원 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TV에서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